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기업 컨설팅 입문자를 위한 기업 컨설팅으로 좋은 성과 내는 꿀팁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찍기 전에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가급적 정제된 언어로 좀 얘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입문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입문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입문자의 정의는 단 한 번도 법인 명의 보험 계약을 받아보신 분이 없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 자, 이제 뭐 좀 법인 영업 남들 좀 하고 성과 낸다고 해서 이제 좀 들어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요. 자, 그런 분들이라면 가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, 필수 이론 학습은 반드시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됩니다. 그것도 체계적인 클래스로 받으셔야 되고요. 아마 앞으로 법인 영업을 쭉 하게 되신다면 제대로 된 이론 학습을 하실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기왕이면 제대로 된 전문 자격자한테 커리큘럼 갖춰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저도 가끔 강의하다 틀리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전문가들도 강의하다 틀리기도 합니다. 특히 강의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뭐 전문 자격자들이나 만약 뭐 동료분들 같은 경우는 세법 내용도 항상 바뀌고 해서 상법 내용도 바뀌고 해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위주로 하시는 전문 자격자들한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. 이때 학습하신 내용들은 평생 갑니다. 그래서 이때는 진짜 제대로 된, 그리고 웬만하면 책을 책을 갖고 공부하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, 웬만하면 직접 강의를,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. 일단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. 그래서 전문 자격자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암기하지 마시고요.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. 자, 세법은 항상 변합니다. 하지만 과세하는 원칙과 이것에 문제가 되는 것, 그리고 또 상법도 변하긴 하는데 이 재정 취지, 이 법조항이 왜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응용할 수 있고, 그 이해를 하셔야만 내가 들었을 때 어려운 말로 이해했으면 고객들한테 좀 쉬운 표현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들쭉날쭉하지 마시고 좋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와 웰스에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게 해결이 되긴 하지만, 일단 중요한 거는 상법, 그 다음에 세법, 그 다음에 조세제한 특례법, 특히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등등의 관련 법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요,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뭐 솔루션을 좀 학습하고 싶습니다.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? 이런 것보다는요,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니즈 환기를 해야 될지, 즉 어프로치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프로치부터 솔루션까지 한꺼번에 하긴 또 어렵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이 법인 컨설팅, 기업 컨설팅에 연관된 이런 지식들은 사실은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경험에서 부딪혀서 오는 이 체험적 지식이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하실 수 있는 한계는 니즈 환기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럼 니즈 환기라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특히나 학습하시다가 나온 특히 관련 법령, 그 다음에 판례, 예규, 이런 것들은 따로 편철을 하셔서 바인딩해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좀 학습을 하셨으면 두 번째입니다. 자, 녹취하고 청취하세요. 자, 수강하시고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녹음을 해야 됩니다. 어디에? 핸드폰 안에. 그래서 어디선가 이동할 때마다, 아니면 운전하고 가실 때마다, 특히 법인 컨설팅이나 기업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이, 그리고 중소기업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보다는 좀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운전을 좀 많이 하시게 되실 텐데 그때도 블루투스를 활용하셔서 뭐 녹취한 내용들을 다 들으시면서 좀 가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사실은 이 기업 컨설팅에 관련된 이론들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들이 낯설어서거든요. 근데 이 용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나중에는 이해가 더 빨리 옵니다. 우리가 처음에 보험 영업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
얼마나 말이 어려워요. 피보험자, 계약자, 뭐 적용이율, 무슨 불이익률, 막 추가 납입, 중도출 다 어려운 말들인데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? 녹취를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투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강의 내용이나 학습한 내용은 녹취하시고 반드시 청취하시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. 아니면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동영상 같은 경우를 운전 중에 이렇게 틀으셔서 이렇게 좀 청취만 뭐 보면 안 되겠죠? 청취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반드시 화법으로 정리하고 학습한 지 일주일 내에 직접 어프로치 실습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. 이때 실습은요, 진짜 고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. 학습이 완료가 딱 되면 그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나는 이걸 어떻게 어프로치를 쓸지 어프로치 화법을 나만의 화법을 만드셔야 돼요. 자, 내가 지금 배운 내용도 언어가 내 입에서 익숙하지도 않는데 남의 화법 그대로 쓴다? 이건 자살행위입니다. 항상 뭔가 학습을 하시면 그리고 어프로치할 내용이 생기시게 되면 이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어프로치를 작성을 하세요. 그리고 반복해서 이 스크립트를 작성한 걸 수정하신 것을 입에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암기가 되면 내용도 이해가 빨리 되세요. 그리고 좀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그러니까 쉬운 내용으로 뭐 같은 내용을 쉽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강사님들이나 교재에서 학습하셨던 내용,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서 표현으로 작성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셨다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고객을 대상으로, 근데 그 고객도 내가 좀 친한 고객이면 좋겠죠. 아무 관계가 좀 있는 고객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프로치 연습을 꼭 하셔서 과연 잘 됐나? 이런 것도 피드백 받으시면 좋고요.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실은 법인 관련해서 기업체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면 우리 기업 CEO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많은 분들이 뭐 기업 컨설팅 한다고 뭐 제안서를 주고 가니까 그 제안서들을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그 제안서들을 가지고서 이분은 이렇게 풀었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청취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일단 중요하다. 그래서 중요한 건 반드시 화법으로 정리하고 학습 일주 내에 반드시 어프로치를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. 네 번째는 고객 제안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아마 뭐 어떤 교육업체든 교육을 받고 아니면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무슨 과정을 받고 뭐 하게 되면 제안서들이 나가요. 뭐 회사에서 만든 제안서든지 뭐든지 간에 그 제안서를 보시게 되면 디테일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 외 제안서 상단에 보면 말들 있잖아요. 뭐뭐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. 이 흐름에 집중을 하세요. 그래서 이 제안서가 어떤 논리로 고객을 설득하고자 하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안서 소제목만 따로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. 뭐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뭐 가지급금에 대해서 뭐 고객한테 뭐 니즈 환기를 한다면 대개 이런 걸 겁니다. 대표님 가지급금 때문에 잔문 이루시죠? 뭐가 문제일까요? 4.6% 인정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인정이자가 생기시면 법인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. 개인 CEO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. 뭐 이렇게 니즈 환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합법적으로 법인에서 세금을 내고 돈을 인출해야 됩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뭐 앞으로 이런 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만드셔야겠죠. 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. 그럼 이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. 그럼 가지급금이 어프로치를 한다. 가지급금이 문제다. 그럼 제일 먼저 이걸 가지고서 포인트 잡아서 니즈를 환기해야 되는구나. 그리고 나서 솔루션 쪽으로는 이쪽 방면으로 집중해야겠구나. 이걸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안서를 딱 받았는데 그 제안서가 내가 설명하기 버거워. 그러면 이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. 과감하게. 그래서 설명 잘할 수 있는 것들만 집중을 하고 설명이 안 되는 건 가볍게 넘어가시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. 제일 중요합니다.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세요. 어차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업 컨설팅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진행 못 하십니다. 어차피 전문 자격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. 특히 요즘에 기업 컨설팅 흐름은 그냥 앞에 가서 좋은 말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직접 고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실제로
이런 고객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고 있구나, 이렇게 해주는구나까지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시려면 일단 입문 때는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, 그리고 입문하시는 본인은 나는 이 고객을 전문가들한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왜 결혼 전문 업체들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결혼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 보면 드레스는 여기서 하시고요, 스튜디오는 여기서 하시고요, 뭐 메이크업은 여기서 하시고요, 다 연결해 주잖아요. 이런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.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 하는 어프로치는 이 전문 자격, 그러니까 솔루션을 줄 수 있는,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자들을 어떻게 매칭하느냐, 어떻게 뭐 연결해 주느냐, 이쪽으로 좀 맞추셔야 되겠습니다. 만약에 지금 뭐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회사마다 WM 센터가 있죠. 그럼 WM 센터로 연결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뭐 GA 같은 데서 일하신다? 회사에 자체 조직이 없다라면 아무래도 저희 기업연구소의 전문가 조직을 활용하시든지,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, 뭐 세무사, 노무사 이런 분들 활용하셔서 좀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전문가랑 상담을 가시면 그 내용은 반드시 녹취해 두셔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서로 오해로 인한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입문자를 위해서 기업 컨설팅으로 좋은 성과 내는 방법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. 요약을 하게 되면, 첫 번째, 필수 이론은 반드시 전문 자격자한테 학습을 받으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학습하신 내용은 녹취하고 계속 청취하세요. 세 번째, 자, 이렇게 학습을 하신다면 반드시 주제마다 화법으로 정리를 하시고, 그리고 학습한 지 일주일 내로 실제 고객한테 어프로치를 하세요. 자, 그 다음에 고객한테 쓰는 제안서가 있다라면 이 제안서를 디테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스토리라인을 잡아서 이 소주제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.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마지막 5번째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정하세요.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전문 자격자한테 갈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본인이 하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시고 연구하시고 발전하신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면, 기업 컨설팅을 진짜 맨 땅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.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3, 4개월 정도는 맨 땅에 헤딩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때마다 저희 웰스 기업연구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버튼 꼭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!